시구가 아픈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후 위기 속 모두가 포기하려던 순간 한 한국 청년의 단순한 질문이 세상을 울린 감동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매년 여름 더 뜨거워지는 도심의 열기 속에서 숨이 턱 막힌 적 있으신가요? 2025년 3월 호주의 시드니에서는 48도를 넘긴 기온의 한낮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북극곰의 서식지가 무너지는 뉴스는 더 이상 놀랍지 않고 인도에서는 한 해 동안 기후 이상으로 2,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위기 속 한 청년이 내민 질문 하나가 전 세계의 대화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오스트리아 빈 세계 기후 회의장 밖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얼어붙은 건 공기만이 아니었습니다. 35개국에서 모인 청년 대표들은 처음부터 싸늘한 분위기 속에 앉아 있었지요. 누구도 서로를 믿지 않았고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청년인 이현준 씨 역시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대학의 환경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것도 어렵고 주변은 다 외국의 명문대 출신이었죠.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될까? 그의 머릿속은 회의 시작 전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언 기회는 단 5분. 발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무거운 것은 회의에 참여하기까지의 지난 6개월이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후원도 정부의 지원도 없이 알바로 돈을 모아 이곳에 왔습니다. 한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도 이제는 버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한 프랑스 대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기후는 변하지만 사람은 안 변해. 다 쉬어야. 그 한마디가 회의장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현준 씨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나만 바보처럼 진지했던 걸까? 회의는 계속됐고 다른 나라 청년들은 화려한 PPT와 수치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현준 씨는 준비한 자료조차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한국 발표 준비되셨습니까? 사회자의 말에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초라할 거면서 순간 그의 눈앞에 떠오른 것은 지난 겨울 경기도의 한 비닐하우스. 그곳에서 그는 농민들과 직접 인터뷰하며 기후변화의 피해를 체감했습니다. 이른 봄에도 얼지 않던 땅, 병충해로 죽은 작물들, 그리고 우는 어르신의 얼굴, 그게 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PPT를 켜지 않고 그대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가 꺼낸 질문은 단순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기후변화로 사라질 우리의 첫 기억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 모두를 멈춰 세웠습니다. 대기오염 수치, 탄소 배출량, 해수면 상승, 그런 단어로는 전달되지 않던 감정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현준 씨는 이어 말했습니다. 전 어릴 적 봄이면 할머니와 민들레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엔 민들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진 이유입니다. 청년들은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미국 대표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만든 눈사람이 생각났어요. 요즘 우리 동네엔 눈이 안 와요. 그렇게 회의장은 기술 대신 기억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유년기의 바닷가를, 누군가는 사라진 철새떼를 떠올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현준 씨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막는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기억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그날 그의 발표에 박수는 없었지만 침묵 속 감동이 번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공감이 아닌 진짜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 몇몇 청년들이 조심스럽게 이현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질문 정말 좋았어요.
일본 대표 유미코 씨는 눈가가 붉어진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후 문제를 수치로만 봤는데 나도 나의 첫 기억을 잊고 있었네요. 그렇게 작은 울림이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메모장에 적어두었던 발표 내용을 고쳐 쓰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자신만의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현준 씨는 그 반응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발표 전 자신을 조롱하던 시선이 따뜻한 공감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걸까? 그날 밤 그는 혼자 호텔 방 창문 너머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그날 무언가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회의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탄소 중립과 탄소세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일부 국가는 조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감정이 격해졌고 회의장은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이현준 씨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조용히 메모를 하며 다른 대표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독일 대표가 발표를 멈추고 그를 지목했습니다. 어제 그 질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모든 시선이 다시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기억이 없다면 미래도 없지 않을까요? 그 말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확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 마지막 세션은 청년들의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현준 씨는 더 이상 발표자가 아니었지만 그가 꺼낸 질문은 하나의 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의에 참석했던 유엔 기후 담당국 직원 한 명이 따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기억 기반 캠페인 우리가 내부 보고서에서 놓쳤던 관점입니다. 그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대학생의 말이 세계 기관의 전략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니. 그날 저녁 공식 만찬장에서 그는 영국 대표, 브라질 대표와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기억을 나누며 자국 내 실행 가능한 변화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현준 씨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언어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회의가 끝난 후 이현준 씨는 오스트리아의 바람을 마지막으로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에는 받은 명함들과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힌 일본 대표의 메모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비행기 안 그는 다시 비닐하우스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농민이 건넨 한마디가 그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예전엔 봄이 오면 땅에서 나는 냄새가 있었는데 요샌 그 냄새가 안 나. 과학도 기술도 아닌 말 한마디가 그를 움직였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다시 동아리 방에 들렀습니다. 바닥엔 여전히 재활용 플라스틱 샘플들이 널려 있었고 후배들은 놀란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형, 진짜 잘했어요. 다 들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이현준 씨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다시 지역 농가와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농민들과 함께 기억을 지키는 농법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사라지는 제철 작물을 되살리고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농사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참여자가 적었지만 SNS에 아이들이 내 첫 감자라는 태그를 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들려주는 기억이 곧 미래의 씨앗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상도 인증도 받지 못했지만 매주 지역 신문 한 칸을 통해 아이들의 사진과 감상을 실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변화는 거대한 정책보다 마음이 통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학교로 복귀한 후 이현준 씨는 곧바로 동아리원들을 모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작게라도 꾸준히. 그 말에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바로 실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동아리 이름도 GMP로 바뀌었습니다. 그린 메모리 프로젝트, 기억을 지키는 녹색 실천. 매주 한 번 마을 어르신을 찾아가 과거 농업 방식과 기억을 기록하고 아이들과 그 이야기를 재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엔 학교 측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이게 무슨 연구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의연하게 대응했고 지역 신문과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그들의 활동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던 어느 날 마을 잔치에서 동아리 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추억의 나무를 그리고 있었고 지나가던 한 외국인 여성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현준 씨 맞나요? 그녀는 다름 아닌 빈 회의장에서 그와 처음 인사를 나눈 유엔 관계자였습니다. 한국 출장을 왔다가 우연히 포스터를 보고 들렀어요. 여전히 기업 기반 캠페인을 하고 있군요. 그녀는 동아리 활동을 유엔 청년 기후 커뮤니티에 소개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이현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을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만남은 또 다른 연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초등학생 아이들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보다 흙을 밟는 걸 좋아하게 되었고 계절이 바뀌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감상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흙에 손 넣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감자가 친구 같아요. 이 글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며 여러 언론에도 공유되었습니다. 이현준 씨는 아이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거대한 담론에서 시작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억하고 싶은 순간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아이들이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이 그의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6개월 후 또 다른 청년 국제기후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엔 이현준 씨가 발표자로 초대된 것은 아니었지만 청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청년들의 발표를 들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억을 주제로 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미국의 청년이었고 그는 회의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질문 하나가 제 시야를 바꿨습니다. 한 한국 청년이 던진 그 말,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그게 제 출발이었어요. 이현준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누군가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계속 지켜갈게요. 시간은 흘렀고 동아리 활동도 어느덧 1년을 맞이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학교에도 이 캠페인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축제와 연계해 기업 기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명해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인터뷰도 대부분 고사했고 대신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소책자를 매달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제목은 늘 같았습니다. 지켜주고 싶은 기억. 책자 말미엔 이 문장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누구보다도 깊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이현준 씨는 대형마트 앞에서 우연히 환경단체의 거리 캠페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치기만 할 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무관심과 비웃음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런다고 뭐가 바뀌는데요?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변화를 만들겠다는 열정도 점점 현실에 부딪히며 지쳐가고 있었던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 내가 해온 일들이 의미가 있었을까? 그날 밤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낯선 이름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반 아이들이 전부 그분 이야기로 토론을 했어요. 감자친구 이야기요. 동아리에서 만들었던 소책자가 어딘가로 전달되었고 그것이 누군가의 수업 자료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 것도 만난 것도 아니었지만 그 흔적이 퍼지고 있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기억을 전하는 것이 그의 길이라는 것을. 프로젝트는 어느덧 3번째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민들레를, 여름엔 옥수수를, 가을엔 감을 아이들과 함께 수확했습니다. 추억을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의 말은 더 또렷해졌고 아이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이현준 씨는 더는 청년 대표가 아니었지만 매주 목요일이면 여전히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젠 우리 마을 사람이네. 동네 어르신의 한마디가 그의 존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무대도 마이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흙 묻은 손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며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도 찾아왔습니다. 자금이 줄고 동아리 인원도 졸업과 군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서라도 라는 각오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론 혼자 감자를 심고 혼자 민들레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아이 하나가 따라와 물었습니다. 저도 해봐도 돼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하나둘 다시 아이들이 모였고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빠르지 않았지만 꾸준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처음으로 회의 당시 자신의 발표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 질문. 기후변화로 사라질 우리의 첫 기억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 그에게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는 동아리방 한쪽에 그 문장을 적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이런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내가 지킨다. 그것이 그에게 계속함의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몇몇 지자체와 기관에서도 그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지만 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건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진짜 기억이 담긴 이야기예요. 그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몇몇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라진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결국 바뀐 것은 숫자나 예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준 씨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기억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단 한순간이라도 소중했던 자연을 기억해 주세요. 그의 말은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깊었고 그 울림은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한 청년의 여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억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시작해야 할 길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첫 기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의 기억이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